안녕하십니까. 2026년 동아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통합과학 기출분석을 담당할 구주입의 조성복 선생님입니다. 1학기 지필고사에 대해서 분석 및 총평을 먼저 할 거고요. 이번 시험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어떤 준비를 같이 친구들과 했었는지 그 이야기를 먼저 나누도록 하고, 그렇다면 1학기 기말고사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될지 그 흐름을 같이 한번 가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학기 중간고사 통합과학 1의 그 범위를 한번 보면 1단원 기초량에 대한 부분은 빠졌었고요. 2단원 물질과 규칙성, 이 부분은 거의 대부분 화학 파트에 대한 문제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3단원 시스템과 상호작용에서 지구 시스템 부분만 발췌돼서 시험에 이번에 출제가 됐는데, 지구 시스템 부분은 지구과학 영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문항은 30문항이 출제가 되었고요. 모두 선택형 문항으로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각각의 문항을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대략적으로 1번부터 22번까지가 물질과 규칙성에 관련된 문제였고, 이 문제 안에는 물리 문제 2문제와 그리고 생명과학 문제 2문제가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화학 파트 영역의 문제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구 시스템에서 8문제가 나와 있었고요. 문제를 분석해 보면 상등급에 해당하는 문제가 5문제, 그리고 하등급에 해당하는 문제가 대략적으로 5문제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중등급에 정도 해당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험 자체가 굉장히 어렵거나 난해한 그런 시험은 아니었다. 하지만 문항이 30문항이나 되기 때문에 이제 독해력이 좀 문제가 있는 친구들이나 문제 하나하나를 너무 꼼꼼히 보는 친구들은 아마 전체적인 그 흐름을 따라가기가 힘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기출문항을 먼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기 중간고사 12번 문항으로 나왔던 문제고요. 제가 평가할 때는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소들이 주어지고요. 원자 번호도 각각 주어졌습니다. 6번, 8번, 9번, 11번, 12번, 13번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원자 번호가 주어져 있고요. 이 원자 번호들을 가지고 이 원소들이 어떻게 결합을 하는지, 공유결합과 화학결합, 공유결합과 이온결합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같이 공부하면서 저희 자체 교재인 원티어과 97쪽 125번에 보면 이런 비슷한 문항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DP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거의 일치한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저희 자체 교재에서 나오는 문제들도 화학식 A2C, BAX 이런 식으로 공유결합이 됐을 때 이 친구들이 어떤 성질을 갖는지, 전기전도성을 갖게 되는지 아닌지 이런 문제들이 같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또 이런 비슷한 문항들을 저희가 한 문제만 풀어본 것이 아니라 대략 한 20여 문제를 비슷한 유형들을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저희와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은 무난히 풀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문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항으로 출제가 됐고요. 이 문제도 배점상으로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문제인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A, B, C 이렇게 세 가지 원소의 전자 배치를 보여줬습니다. 전자 배치를 보여주고서 또 이 원소들이 서로 화학 결합을 할 건데 공유 결합을 할 때 어떤 식으로 공유 결합을 하는지, 이 비슷한 문제의 유형들을 풀면서 제가 저희 친구들에게 만약에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너희를 가장 까다롭게 하려면 보시는 것처럼 비공유 전자쌍수와 공유 전자쌍수를 비교해서 아마 좀 혼란스럽게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정확히 그런 문제가 출제가 돼서 저와 같이 수업을 했던 친구들은 아마 한 번씩 다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이것도 해결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원자 모형을 주고 전자 배치까지 포함된 문제들도 한 10여 문제 이상 저희가 같이 풀어봤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문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항은 5번 문항이고요. 난이도는 중으로 저희가 해석을 하는데, 기본적인 스펙트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에서 나오는 흡수 스펙트럼과 각각 원소에서 나오는 방출 스펙트럼을 비교하면서
저 별에 어떤 그런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태양의 흡수 스펙트럼과 수소 헬륨의 방출 스펙트럼을 통해서 태양이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이 수소와 헬륨이 실제로 태양에 어느 정도 비율로 존재하는지까지도 여러 문제들을 풀어봤었기 때문에 원소에 따라서 이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양이라든지 질량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하면서 충분히 저희 교재로 연습을 했던 친구들은 이 문제도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8번 문항이고요.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문항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시험에서 친구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가 주어지면 가로축이나 세로축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반해서 이 문제는 수능 형태로서 가로축, 세로축에 대한 기준이 전혀 출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들도 맞게 찾아야 하고 ABC에 해당하는 단백질, 탄수화물, 규산염이 어디에 들어가는지도 스스로 찾아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아마 좀 가장 까다롭게 생각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비슷한 문제들을 저희가 많이 다루어 봤습니다. 각각 생물체 구성 물질을 정리한 내용인데 단백질과 DNA로 나눠서 이렇게 구성을 했었고요. 물질 A와 B가 어떤 것인지는 저희가 가려놓은 상태에서 유전 정보를 저장한다, 호르몬 효소의 주성분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보기에서 선지를 찾는 문제들을 다뤄봤었기 때문에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런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도 다수 다뤄봤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도 저희랑 같이 꾸준히 공부를 한 친구들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21번 문항이고요. 이번 문항은 어려워 보이지만 제가 생각할 땐 난이도 하 정도로 생각을 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종류의 반도체를 나타내고 이거에 관련된 문제를 푸는 내용인데 포지티브 반도체와 네거티브 반도체 이 두 가지 형태를 주어지고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에 대해서 어떤 원소로 도핑을 해야지 반도체가 완성이 되는지 이런 문제를 풀면서 제가 꼭 하나 기억하라고 했던 게 이 인을 도핑한 저 네거티브 반도체라는 거 학생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계실 텐데 저거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우리가 이런 비슷한 문제들을 많이 풀어봤습니다. 양공이 발생하는 포지티브 반도체와 자유전자로 인해서 전류의 흐름이 발생하는 네거티브 반도체에 대한 문제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풀어봤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29번 문항입니다. 29번 문항은 판의 경계에 대한 문항이었는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화산 활동이 활발한지 신발 지진이 일어난지 멘틀 대류가 하강하는지 이런 판 경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이 판의 경계가 발산형 경계인지 보존형 경계인지 아니면 이런 경계에서 일어나는 활동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문제였는데요. 보시면 저희가 요 비슷한 문제들을 대략 한 15에서 16문제 정도 풀어봤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판 경계에서 천발 지진이 일어나는지 중발 신발 지진이 일어나는지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지 화산 활동이 일어나지 않는지 이래서 발산형 경계인지 수렴형 경계인지 보존형 경계인지 경계의 특징을 알고 각각의 지형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연습들을 저희가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도 충분히 다룰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전체적인 총평을 한번 볼 텐데요. 이번 시험에서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단원별 특성에 맞는 개념들을 학생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있었는지 개념과 개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기존 교과서나 아니면 보조교재나 아니면 저희같이 학원 교재를 통해서 충분히 만나볼 수 있는 문제들도 있었지만 수능 형태로 좀 복잡하게 연결된 그런 문제들도 많이 여러 개가 출제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게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출제된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제가 보여줬던 것처럼 저희 구주입의 자체 교재인 원티어 과학에서 대체적으로 다 다뤄봤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원 수업을 충실히 했던 친구들은 만점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다. 이렇게 총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등급 커트라인은 96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2등급은 75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나간 중간고사 말고 2차 지필, 기말고사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더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6년 동아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통합과학은 1학기 중간고사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었죠. 1단원 기초량에 대한 부분이 누락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과학의 기초와 이 부분이 작년 기출 문항들을 보면 굉장히 까다롭게 나왔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포함이 될 거고요. 그리고 3단원에 나오지 않았던 역학적 시스템 그리고 생명 시스템을 중심으로 해서 변별력을 가지는 그런 고난이도의 문제들이 출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역학적 시스템에서는 등급을 가를 수 있는 고난이도의 문제들이 출제가 될 거고요. 이 생명 시스템에서는 실수를 유도해서 친구들의 점수를 깎으려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암기하는 데에서 끝나지 않고 특히나 물리 파트는 계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단순 공식을 외운다는 것만으로 계산을 할 수가 없거든요. 내가 얼마나 이 단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림은 저희 26학년도 그러니까 작년 선배들의 업적들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여기 보시면 5월 17일 일요일 2시에 28년 그 교육개정에 바뀐 내용들, 입시에 바뀐 내용들에 대한 세미나가 진행이 됩니다. 좋은 내용들이 있을 거고 우리 친구들이 고1 친구들이 대학을 가게 될 29년도에도 이 흐름이 유지될 거기 때문에 올해와 내년에 그 입시 과정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를 미리 알아두는 건 굉장히 좋은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이 신청하셔서 같이 얼굴을 볼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 총평과 기말고사 대비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나눴던 구주입의 조성복 선생님입니다. 감사합니다.